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8번째 시즌의 6번째 강의입니다. 현재는 과거를 지배한다. 오늘 강의할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현재가 어떻게 지배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과거도 지배하고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고 과거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받아들이고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쓰고 있는 색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보일 뿐 실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가 아파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그 고통을 떠올리고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치과 치료 자체를 별로 겁내지 않고 그냥 불편할 때마다 미루지 않고 치과 병원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같은 치과 치료인데 누구는 너무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고통을 예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가지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 목 쉰 게 좀 낫질 않아서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죠.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어찌 바꾼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계속 공부를 강요한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 당시에는 그 자녀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어서 자신은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학창 생활을 보내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시절 부모가 억압적으로 공부를 시킨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쇠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강하고 고집이 세고 강압적인 부모가 이제는 나약하고 병든 노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모님을 미워하던 마음이 점점 옅어지고 부모님에 대한 연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 두 분 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한 한이 있어서 자식인 자신에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적을 챙겼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닥달한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넉넉한 삶도 살고 여유롭게 지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가 청년 시절까지 돌아본 과거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부모에 대한 미움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의 과거는 이제 답답하고 암울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고생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었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그런 고생이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한 것을 생각하니 그의 과거는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고 좋은 부모를 만났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거가 어때요? 현재에 따라서 과거는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과거는 달라진 거지요. 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강의에서 한 얘기지만 다시 들려드릴게요. 강의하는 사람 마음이죠.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죠. 제가 고3 때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죠.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의 70%만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내신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동안 피로감이 심해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내신뿐 아니라 그해 학력고사 성적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운이 나빴던 것은 제가 입시를 치를 때부터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는 방침이 내려진 겁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1년간만 반영한다는 거죠. 고등학교 3년 전부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리해지게 되었죠. 저는 아주 그런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학 입시는 실패했고 저는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저는 제 지난 과거를 원망하고 속상해했습니다. 하필 맹장염이 걸렸고 조퇴하는 것이 싫어서 참는 바람에 맹장이 터졌고 그것도 기말고사 시험 시간에 하필 그런 일이 생겼고 내신이 하필 내가 보는 입시 때부터 반영이 됐다는 이런 악재가 하나가 겹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제 과거가 저주스럽고 인생의 낙오자들이나 간다는 재수학원에 다니는 제 신세가 처량하고 안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공부 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학원에 다니는 것이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건 부모님에게도 그랬고 친척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좀 만회해 보려고 인생에 없던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한번 가야겠다는 마음을 생전 처음으로 먹었던 겁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떨어졌던 자존심도 세워지고 나름 체면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의과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래 겁이 많아서 의과대학 들어가면 시체 해부를 해야 된다는데 제가 동성중학교를 나왔는데 동성중학교 옆에 서울의대가 있었죠. 연건동에 지금도 있지만 서울의대 교정을 보면서 해부실이라고 써져 있는 그거 팻말을 보고 얼마나 겁이 났던지요. 그렇게 겁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에 그래서 의과대학은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는 공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누님이 공대 가면 취직 잘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공대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 운명이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갑자기 의과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죠. 매일 학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남아서 그날 공부한 걸 복습하고 모자란 과목을 보충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던 대로 의과대학에 가게 되었죠. 그렇게 의과대학에 붙고 나니까 제 과거가 달라진 겁니다. 내가 의사가 되려고 맹장염에 걸렸고 하필 절묘하게 기말고사 기간에 맹장이 터져서 내신이 엉망이 되었고 그리고 이 맹장염으로 인해서 학력고사를 잘못 치르는 바람에 다행히 대학에 떨어지게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즉 현재의 상황이 현재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제 과거는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대학 떨어지고 재수생활 할 때는 고3 시절이 불운의 연속이라고 여겼는데 그 당시에 의과대학을 붙고 나니까 그리고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3 때 불운했던 일들이 모두 행운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즉 현재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가 다시 재설계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란 오직 모를 뿐입니다.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심지어 지나간 과거 일들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가고 의사가 된 것이 저는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또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글을 쓰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글을 쓰는 재주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또 듣고 또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이 제 전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 의원에 와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제 과거가 불운의 연속이 아니라 행운의 연속이 돼서 제 갈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과거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현재의 생활로 말입니다. 저는 요즘 지난번에 갑상선 암을 앓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도 했고 이로 인해서 마음고생, 몸에 대한 고생을 했지만 이게 도대체 미래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병이 이런 일이 생겼나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고3 때 겪었던 아픈 일로 인해서 도리어 그것이 행운이 되었고 내 갈 길로 갔던 것처럼 이번 아픈 거는 도대체 어떤 쪽으로 나를 가게 하려고 이런 병이 생겼나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고 요즘도 간혹 시간이 날 때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병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떠올라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시즌 18번째 시즌의 5번째 강의 몸이 회복하고 처음으로 한 강의를 할 때 사실 제가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진짜 내가 다시 몸이 회복돼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갑상선 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좋았던 그런 일들 때문이죠. 여러분 잘 모르셨던 일들 바로 과거가 현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가 암울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은 분명 내게 좋은 걸 주기 위해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 치여서 지내지 마시고 과거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가 현재가 과거를 바꿨던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 모두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분들이라 너무 창피했고 속이 상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부모님을 둔 친구들이나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를 둔 친구들을 볼 때 주눅이 들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계속됐었죠.
그런데 나이가 먹고 보니 부모님이 무학이라서 공부하라는 얘기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 오남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던 겁니다. 공부 가지고 쪼아대고 힘들게 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오남매는 도리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무학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신 겁니다. 제 어린 시절 제 방에는 책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오는 책들, 그 당시에는 책 외판원들이 많았어요. 무조건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는 재미에 빠져들었고 그 책을 읽는 바람에 지금 글도 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부모님이 못 배운 것은 부모님 탓이 아니고 그 당시 너무나 힘들었던 두 분의 환경 탓이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들고 또 그러면서 제 과거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암울했던 어린 시절이 아니라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 현재가 있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두 분 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바친 헌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건데 두 분이 인생의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두 분이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얼마나 용감하게 인생을 헤쳐나간 분들이라는 것에 저는 제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감사와 경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현재는 과거를 지배하게 되면서 제 과거는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즐거운 어린 시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합니다. 지금도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대 과거에 짓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님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비나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그걸 생각하니까 두 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인생을 그렇게 당당하게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 분께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을 하는 도중에 제가 정말 눈물이 글썽이게 됐어요. 이제 저는 고아잖아요. 부모님이 또 많이 보고 싶네요.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